저는 예전에는 뭐 정말 심심찮게 실컷 간호대학을 다 졸업했는데 영어 조건이 안 돼서 간호사 등록을 못해서 뭐 이민은 말할 것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의외로 좀 있었거든요. 호주의학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호주대학 랭킹 제2편 간호학과 대학 선정 기준. 자, 1편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이 2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1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랭킹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됐는지, 그 자료 출처는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편을 보시고 2편을 봐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고해 드린 대로 세부 전공별로 호주 대학들 랭킹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그 간호학과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보이는 이 4개 기관을 4개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먼저 간호학과, 호주 대학 간호학과의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풀타임 인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이제 취업률이겠죠. 풀타임 취업률이 학사를 졸업하면 대략 한 80%, 석사를 졸업하면 94%.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간호학과를 통해서 호주 유학 구移民에 도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간호학사 졸업해도 20%는 취업이 안 되네요. 그럼 내가 20%가 되면 어쩌나요?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통계를 잡을 때 그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취업률은 연말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전년도에 졸업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1년 동안 쭉 구직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연말 시점에 취업된 숫자를 통계를 보통 가져오는데요. 호주는 보통 졸업하고 4개월을 기준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비교하면요. 굉장히 취업 상황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OECD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럽 선진국들 어떤 미주 쪽의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하셔도요. 호주가 취업 상황은 정말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물론 이제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죠. 애로점이 있지만 한국이랑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도 호주가 훨씬 더 나은 여건이라 이건 팩트니까 여러분들 한번 감안을 하시고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미디언 그레지에이트 셀러리라고 이렇게 연봉이 나오는데요. 이 미디언은 평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평균은 아주 연봉이 높은 그룹이 있거나 아주 연봉이 낮은 일부 숫자가 있으면 그게 평균에서 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 평균을 에버리지를 쓰기보다는 미디언을 많이 쓰는데, 이 미디언은 전체가 100명이면 그 딱 가운데 51번째 있는 사람의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아마 전체 그림을 보는 거는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언 연봉의 그 평균이 65,500불이고요. 학사를 나올 때. 석사 같은 경우는 81,000불. 꽤 높은 편이죠. 한국하고 비교해봐도 아마 대졸 초임의 간호사 급여랑 비교해도 아마 차이가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는 좀 의미 있습니다. 이게 그 호주에서 보통 간호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학생을 포함해서 학사가 72,000명, 석사가 13,7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학사로 공부하는 유학생이 한 10,000명 정도 되니까 꽤 많은 숫자의 유학생들이 이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과로 졸업을 했을 때 진출하는 분야는 보통 이제 임상간호사, 병원에서 일하는 그 환자를 이렇게 케어하는 임상간호사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교육 분야로도 나가고요. 그리고 법의학, 범죄 관련 쪽이라고 그러죠. 포렌식 쪽으로도 가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분야, 에이즈 케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 간호 쪽으로도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분야가 좀 다양하게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업률과 연봉 랭킹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자료이긴 한데, The Good University Guide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인용을 해온 건데요. 자, 먼저 이제 취업률 한번 보시죠. 시드니 대학, 울릉공 대학, 페더레이션 유니, 찰스더트 유니, UTS,
찰스 다윈, 캔버라 대학, 디킨 대학 쭉 나오죠. 전체 평균이 80%고 이 대학들은 좀 더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 랭킹을 보면 USQ, 커틴, QUT, 그리피스, 제임스 쿡 대학, 타스메니아 대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대학이 연봉이 높으냐, 어느 대학이 취업률이 높으냐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겠지만 사실은 유학생만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 대학에 내가 간호학과를 갔을 때 나에게 맞닥뜨리는 상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학생들만을 위한 시험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고 해도 유학생만을 위한 무슨 시험률이라든지 뭐 연봉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제게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다른 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지만 아마 예, 그런 자료는 어떤 기관에서도 취합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연봉 랭킹에서 6개 대학이 취업률에서 10개 대학 안에는 없죠.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이 광역 도시가 모든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뭐 다른 지방 도시들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 특정 도시가 뭐 취업률 면에서건 아니면 뭐 연봉 수준에서건 뭐 압도적으로 뭐 앞서간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옆에 취업률 봐도요. 뭐 시드니는 시드니에 있지만 울릉공 대학은 울릉공에 있잖아요. 페더레이션 유니는 정말 저 멜번 빅토리아 외곽에 지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대도시화가 더 취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 비교하는 거는 좀 아마 연봉 수준과 취업률 이게 상관관계가 크게 없다는 그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굿 유니버시티 가이드에서 거기서는 이제 순위를 1, 2, 3, 4 이렇게 안 매기고 별 5개를 이렇게 주고 4개를 주고 3개를 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대학들은 다 별 5개 받은 대학들이라서 연봉은 10개 대학이 아니라 연봉 랭킹에는 6개 대학만 별 5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밑에 보시면 연봉이 65,500불이잖아요. 그럼 지금 제일 높다라고 하는 USQ가 65,200불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간호학과 특성이 바로 그겁니다. 간호학과는 이 사람이 레지스턴트 너스가 그러니까 RN이 딱 되는 순간 그 RN에 대한 어떤 그 웨이지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런 게 크게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대표적인 학과예요. 자, 간호학과 규모. 이건 유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정 대학의 간호학과를 가는데 그 대학에서 그 간호학과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대학인지 그리고 간호학과 패컬티가 굉장히 큰지 아니면 정말 소규모인지 이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있죠. 그죠? 대표적인 이제 ACU 대학이 뭐 압도적으로 간호학과 규모가 호주에서는 제일 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게 ACU 대학은 캠퍼스가 5곳이나 있고요. 간호대학도 5곳이나 있거든요. 멜번 시드니도 있지만 뭐 캔버라에도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발라레시라는 곳에도 또 캠퍼스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훨씬 숫자가 좀 더 패컬티 숫자가 좀 더 크네요. 간호학과 규모가요. 그 외 웨스턴 시드니 대학, QUT, 그리피스, 나모주 대학교, 에디스 코엔, 퍼스에 있는 에디스 코엔 대학교, 디킨 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비교적 간호학과 규모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나 이런 면에서도 규모가 조금 큰 대학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유리한 면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만족도인데요. 졸업생들의 만족도 그리고 재학생들의 만족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만족도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겠죠. 그런 걸 다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되긴 할 텐데 아델레이드 대학이 학생들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션샤인 코스트 대학, 노트르담 대학, 그리고 시드니 대학, 에디스 코엔 대학, RMIT 대학, 그리고 멜번과 멜번 외곽에 있는 디킨 대학, 모나시 대학, 다윈에 있는 찰스 다윈 대학, 그리피스 대학 이렇게까지 학생 만족도가
순위가 이렇게 매겨졌네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유학 구민에서 내가 간호학과를 선정했다. 간호학과를 선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적성,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학비, 나의 학업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잘 심사숙고하시겠죠. 그 이후에 그 이면에 유학 후 이민의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먼저 내가 호주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점수제 이민으로 간다라고 하면 내 예상 점수가 있잖아요. 내 예상 점수를 좀 더 전문가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예상 점수에 따라서 내가 공부해야 할 지역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상 점수가 나이가 좀 많고 해서 예상 점수가 높지 않다. 좀 느즈막하게 이제 호주 간호학과로 유학 구민에 도전한다. 이런 분들은 나이 점수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점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떠나서 우선적으로는 지방지역 학업 점수라든지 뭐 190 주정부 스폰서가 가능한 그런 지역의 간호대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사 과정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Graduate Entry라고 해서 GE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공은 내가 간호학은 아니었지만 이미 한국에서 학사학위가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학사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호주 간호학과를 2년 만에, 원래 호주 간호학과는 정식 학사 과정이 3년이거든요. 근데 그걸 2년 만에 마칠 수 있는 게 이제 GE 과정이고요. 컨버전 과정은 이제 이미 간호사인 분들이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간호사인 분들이 호주에서 다시 간호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3년이 아니라 1년을 먼저 받고 2년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이제 컨버전 과정인데, 컨버전 과정에서도 2년이 채 안 되는 과정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2년이 채 안 되는 컨버전 과정을 하게 되면요, 졸업비자 성립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심사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영주권 신청도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보 안 되면 또 난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호 석사 과정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나의 입장에서 어디가 더 나을지 이렇게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이제 새롭게 바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간호 기술 심사 기관인 안막에서 호주에 있는 모든 간호학과는 간호사 등록할 때 요구되었던 IELTS 7.0을 각 밴드 7.0을 간호학과 입학 전에 반드시 7.0을 제출해야만 입학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그 EN 과정이라고 하는 그 굳이 한국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간호조무사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입에 있는 2년 과정인데 그 간호사 과정조차도 입학 전에 반드시 각 밴드 7.0을 제출해야만 입학이 되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예전에는 뭐 정말 심심찮게 실컷 간호대학을 다 졸업했는데 영어 조건이 안 돼서 간호사 등록을 못해서 뭐 이민은 말할 것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의외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입학 전에 이걸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는 생기지 않지만 입학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철저하게 돼야 되겠죠. 취업 시 출신 대학별 편차가 비교적 적다. 이게 간호대학의 대표적인 좀 특징입니다. 어떤 전공은 전공에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에 그 과를 나왔는지 따라서 편차가 좀 있거든요. 한국은 뭐 그런 편차가 뭐 지방대냐 서울에 있는 뭐 스카이대냐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 사실은 한국만큼은 크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편차가 가장 적은 대표적인 학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RN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이 되는 기준이 크기 때문에 어느 대학의 간호학과를 나왔냐 이거는 생각만큼 그게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요, 그 대학 바로 옆에 이렇게 그 병원이 이렇게 들어서거나 뭐 예를 들어 캔버라에 있는 캔버라 대학 같은 경우는 캔버라 대학 캠퍼스 안에 병원이 개원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론 뭐 그 대학 간호학과 나왔다고 그 대학 안에 있는 병원에 다 100% 취업이 된다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취업의 기회는 좀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또 있으니까 지역별 그런 장단점이 있는지 지역의 특성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유학 후 이민에서 이제 간호학과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런 이제 랭킹을 기준으로 삼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나의 조건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이런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도 중요한데 나의 조건에서 정말 내가 간호에 도전해도 될 사람인지, 내 영어 수준이 감당이 될 건지, 학업 능력이 내가 뒷받침이 되는지, 재정 능력이 내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그러면 대도시로 가야 될 건지, 지방도시에 있는 간호대학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가와 면밀하게 조금 판단을 하고 제대로 된 지역 선정, 학교 선정 이렇게 되는 게 유학구민의 성공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호주대학 랭킹 간호학과 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